통들깨는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이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통들깨를 식사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밥에 뿌려서 드시면 우리 심혈관계 건강과 면역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어떤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안 먹어도 되고 동물성 지방 섭취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질병이 나쁜 지방 섭취와 오메가6 지방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 저를 찾아오는 환우들에게 동물성 지방을 끊게 하고 오메가3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했더니 환우분들의 건강이 많이 증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채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지방을 가장 쉽게 값싸게 섭취하게 하려고 식사 때마다 통들깨를 한 숟가락씩 밥에 뿌려서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통들깨를 식사 때마다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지방산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은 일부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지방산에는 오메가6 계열인 리놀레산, 감마 리놀렌산이 있고 오메가3 계열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의 일부가 EPA, DHA로 우리 체내에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별히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고 혈행이 잘 되도록 개선하고 기억력 개선에 아주 좋은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식생활의 서구화로 포화지방 섭취가 너무 증가하고 일반 식용유를 많이 먹다 보니 오메가6 지방 섭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열량 비중이 10%를 넘어가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은 아주 조금만 매일 섭취하시면 됩니다. 좋은 지방은 매일 조금씩만 섭취해도 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뇌 건강, 알레르기 예방 등에 아주 좋습니다. 한국인의 지방 섭취 비중은 너무 높아서 전체 에너지 비율의 21% 정도입니다. 10%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0%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2배 정도 드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오메가6 비중이 높다 보니 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저하, 당뇨 등 많은 질병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비중을 전체 열량 섭취의 10% 정도로 줄이면 되는데 양으로 계산하면 현대 성인 1일 기준 46g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것을 절반 이하로 깎아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 부족되는 오메가3 섭취 비중을 늘려서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중을 1대1에서 1대4 정도로 되게 해 주시면 이상적입니다. 사실 현재는 1대10에서 많게는 1대25 정도로 오메가6 섭취 비중이 높습니다. 필수 지방산을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중요한 호르몬 기능을 하는 에이코사노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에이코사노이드는 면역, 염증 반응, 체온 조절, 근육 조절, 지방 조절, 혈행 조절 등에 관여하며 또 다른 필수 지방산 유도체인 엔도카나비노이드 호르몬은 인간의 기분, 행동, 그리고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은 얼마나 섭취하면 될까요? 오메가6 계열인 리놀렌산은 1일 4g, 리놀렌산은 0.6g 이상 드시면 되고 오메가3 계열인 알파 리놀렌산은 여성은 1.1g, 남성은 1.6g 정도 먹어주면 됩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이 중에
꼭 오메가3 비중을 1에서 2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들깨가루 1일 3숟가락 15g 정도를 드시면 해결되는 양입니다. 견과류 등 다른 지방을 조금 드시는 경우라면 한두 숟가락 정도만 드셔도 되는 양입니다. 들깨는 40% 정도가 지방이고 그 중에서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들깨를 가지고 짠 기름 중에서는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인 셈입니다. 들깨의 누테올린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는 멜라닌 색소 활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들깨가루와 아마시가루를 혼합해서 팩을 만들어서 얼굴에 붙이면 웬만한 미백 화장품보다 훌륭합니다. 또 들깨 속에 로즈마린산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폴리코사놀은 LDL 수치를 낮추어 줍니다. 들깨 먹는 방법을 알고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들깨는 기름이나 갈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들깨를 그대로 먹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갈거나 또 기름을 짜서 드시면 산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일단 갈아서 보관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통들깨를 섭취하려면 통들깨를 물에 넣은 다음에 뜨는 것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씻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기를 제거해서 햇빛에 말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늘에 말리셔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밀봉해서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 사용하시는 것은 유리병에 덜어서 잘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통들깨를 먹는 방법은 식사 때마다 한 수저씩 드시든지 아니면 갈아서 요리에 사용할 때 깨가리를 통해서 이렇게 득득 이렇게 갈아서 그때그때 요리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들기름의 경우에는 열을 가해 볶아서 짜면 지방산 변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볶지 않는 생기름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들기름의 보관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오래 두면 변질이 되어 쩐 냄새가 납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 들기름은 실온에 약 25도에서 보관하면 20주부터는 산패와 과산화물이 급격히 들어서 산패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기름을 짜서 5개월 이상 실온에 두고 사용하셨다면 이미 변질이 많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냄새 맡아보고 한 병 버렸습니다. 이 냉장실에 보관한다고 해도 40주, 약 10개월이 넘으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햇빛이 없는 저온인 냉장 보관을 해서 10개월 안에 꼭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들기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는지 밑에 이렇게 쭉 가라앉은 그런 성의가 끼었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산패가 되었다면 버리기 바랍니다. 변질된 들기름의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 및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먹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나마 들기름의 변질을 막으려면 20% 정도의 참기름을 섞어서 보관하시면 참깨 속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기름의 산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깨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깨가리로 그때그때 갈아서 각종 무침용 요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 양념장을 만들어 데친 브로콜리, 데친 양배추 등을 드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들깨와 콩가루를 1대1의 비율로 섞고 여기에 들기름과 양파, 소금 등을 첨가해 양념장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힐링센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선의 오메가3를 먹으면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생선의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 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보면 연어는 0.3에서 2.3%, 고등어는 1.7에서 5% 정도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 생각보다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먹으면 그 들깨의 일부가 DHA, EPA로 바뀌기 때문에 꼭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채식하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건강이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좋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서 필요에 의해 오메가3가 DHA, EPA로 바뀌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들깨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씨드유에는 64%가 오메가3입니다. 아마씨유는 57%가 오메가3입니다. 자, 이런 기름들을 드시는 것도 오메가3 보충제로 좋습니다. 이 오메가3를 영양제를 통해서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는 산패가 되기 쉽고 또 질이 낮은 것들이 많이 유통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추출 방법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고 또 브랜드 원료사, 원산지 증명서들을 확인하고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오메가3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2023년 미국 심장협회를 비롯해 ACG, ACCP 등 6개 단체에 의하면 오메가3 보충제는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딱히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피하면 좋은 기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화씨유 75%, 포도씨유 69%, 해바라기유 65%, 옥수수유 53%, 호두유 52%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가급적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성 지방이나 각종 식용유를 줄이고 통들깨를 1일 2수저만 드셔도 지방은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다. 들깨를 드시면 심혈관계나 면역계가 좋아집니다. 활성산소도 억제되고 항균 능력도 생깁니다. 아토피나 변비, 치매 예방도 됩니다. 양념으로 사용하실 때는 깨가리를 그때그때 갈아서 쓰시고 들기름은 압착 후에 냉장 보관을 하시되 꼭 40주 이내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